갑작스러운 상표 침해 경고장 때문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셨나요? 하지만 잠깐만요. 너무 서둘러 걱정부터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는 치매가 아닌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오늘 이런 경고장에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지 그 핵심만 빠르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뭘 확인해야 하는지, 그리고 실제 상표권 침해는 어떤 요건들을 딱 충족해야 성립하는 건지, 또 어떤 예외 상황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경고장을 딱 받았어요. 뭘 제일 먼저 봐야 할까요? 딱 두 가지가 핵심 체크 포인트예요. 첫째는 경고장에 써있는 상표 있잖아요. 그게 진짜 등록된 상표인지, 유효 기간이 아직 남아있는지 이걸 확인해야 합니다. 키프리스 같은 사이트에서 쉽게 조회 가능하죠. 그리고 둘째는 그 상표권을 가진 정당한 권리자가 경고장을 보낸 게 맞는지 이것도 꼭 확인해야 하고요. 가끔 보면 권리 없는 사람이 막 보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권리 확인. 이게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네요.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상대방 권리가 유효해요. 그러면 이제 진짜 내가 침해한 건가? 이걸 따져봐야 할 텐데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나요? 네, 법원하고 상표법에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침해로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라도 해당이 안 되면 침해가 아닐 가능성이 높은 거죠. 첫 번째 요건은요. 당신이 사용한 그 표지, 로고나 이름 같은 거요. 그게 상대방의 등록 상표랑 완전히 똑같거나 아니면 외관이나 부르는 이름 또는 풍기는 느낌, 이걸 관념이라고 하는데 이런 면에서 혼동을 일으킬 만큼 유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비슷해서 소비자들이 봤을 때 이거 그거 아니야? 하고 헷갈릴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당신이 그 표지를 사용한 상품이나 서비스가 상대방 등록 상표의 지정 상품하고 동일하거나 유사해야 합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상표를 처음 등록할 때는 상품 분류 코드 이게 달라서 괜찮았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실제 침해 분쟁에서는 소비자들이 볼 때 이거 같은 회사 제품 아니야? 이렇게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면 유사 상품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시처럼 휴대폰 충전기랑 휴대전화 충전 자판기가 소비자들이 같은 회사 거라고 오인할 수 있으면 유사하다고 본 판례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와, 이건 진짜 좀 함정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 유사성 때문에 거꾸로 침해가 아니게 되는 경우도 아주 많아요. 내 상품하고 상표의 이름이 전혀 다르면 설령 이름이 똑같다고 해도 침해가 성립 안 하는 거죠. 그렇군요. 제품 설명이 아니라 딱 브랜드로서 썼어야 한다는 거군요. 홈페이지 메인 같은데 회사 로고랑 제품 브랜드를 같이 노출했다면 그 회사 로고도 상표 사용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은 좀 주의해야겠네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요건, 표지의 유사성, 지정 상품의 유사성, 상표적 사용, 이게 모두 충족되어야만 침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침해가 아닐 수 있는 경우가 또 있다고요? 예외 같은 게 있나요? 상표법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라고 해서 비침해로 보는 예외 조항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자기 성명이나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서 보통으로 사용하는 경우. 예를 들어 제 이름이 이준혁인데 제가 이준혁 설렁탕 식당을 하는 건 괜찮다는 거죠. 상표로 쓰려는 목적이 아니니까요. 또 상품의 품질이나 원재료를 그냥 설명하는 그런 기술적 표장, 아까 예시처럼 콜라맛 사탕 이런 거나 정식으로 수입된 병행 수입품 같은 것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특히 주목할 만한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선사용권입니다. 선사용권이요? 네, 이거 상대방이 상표를 등록하기 이전부터 당신이 이미 똑같거나 비슷한 상표를 특정 상품에 계속 사용해 왔고 그 결과 국내 소비자들한테 당신 상표로 어느 정도 알려졌다면 등록 이후에도 계속 사용할 권리를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와, 선사용권이라니 이런 제도가 있었군요. 몰랐네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선사용권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그 지정상품 비유서성 덕분에 경고장을 받고도 침해가 아니었던 사례가 많다고 하니까 덜컥 겁먹고 바로 사용을 중단하거나 할 필요는 없겠네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 나눈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 경고장을 받았을 때 막 패닉에 빠지기보다는 일단 좀 침착하게 몇 가지를 따져봐야 한다. 이거네요. 핵심은 그거죠. 상대방 상표의 유효성 확인하고 또 침해 판단의 세 가지 핵심 요건, 그러니까 표지 유사성, 상품 유사성, 상표적 사용, 이거 따져보고 그리고 선사용권 같은 예외적인 비침해 가능성까지 이런 것들을 먼저 좀 검토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역시 가장 확실하고 중요한 조언은요. 경고장을 받았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즉시 변리사와 상담하시라는 겁니다.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조언을 받는 게 당신의 사업과 브랜드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이군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분쟁은 사실 예방하는 것이 최선일 수 있다는 점을 한 번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